여러분들께서는 적선여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선여경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한 결과로 경사스럽고 복된 일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착하기로 유명한 선수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EPL 100호 골이 토트넘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골로 뽑힌 것인데요. 토트넘은 구단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에 손흥민이 브라이턴을 상대로 넣은 오른발 가마 차기 골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30라운드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의 2022-2023 시즌 리그 7호 골이자 개인 통산 EPL 100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아크 왼쪽에서 전매특허인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문을 열어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토트넘 호스퍼 올해의 골에 선정됐지만 1년 전과는 달리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에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토트넘은 7위에 머물렀고 이후 아스톤 빌라의 경기 결과에 따라 8위로 내려갔습니다. 토트넘에게 이날 브렌트포드전은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후반기 곤두박질 치는 성적과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한 비판 여론 등 여러 부침을 겪고 있지만 유종의 미와 함께 다음 시즌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토트넘은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며 브렌트포드를 압박했고 전반 8분 해리 케인에 이른 선제골이 나오면서 리드를 잡았고 전반전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브렌트포드는 완전히 달라졌고 1대3으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 홈 경기를 기념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손흥민은 이날 올해의 골 기념 행사에서 웃지 못했습니다. 브렌트포드전 패배 때문인데 팀이 패했고 8위로 떨어진 직후에 시상식이 진행됐기에 특유의 환한 웃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었는데 지난 시즌 토트넘은 4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고 손흥민은 리그 23골을 득점하며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와 주니어 선정 올해의 선수 그리고 팬 선정 올해의 선수로 뽑혀 시상식에서 환한 미소를 보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올해의 골을 수상하고도 팀 성적의 부진 탓에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상을 수상하는 것보다 만약 승리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홈팬들에게 승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8위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 경기를 총평하며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없으면 2부 리그로 떨어질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패배 탓에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감독도 없고 단장도 없는 팀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난 지 2개월이나 됐으나 아직도 새 감독 선임 소식은 없습니다. 뒤이어 팀을 맡은 메이슨 감독 대행은 임시 감독일 뿐이고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도 업무정지 징계를 받아 이를 관뒀습니다. 급기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케인에게 이적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포드전 직후 토트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이제 케인이 팀을 떠나야 할 때고 선수 본인을 위해서 더 나은 팀으로 가라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토트넘에 남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좋은 팀으로 가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맨유와 김민재 측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영국 미러에 따르면 김민재가 맨유에 이적 조건을 걸었는데 김민재 측이 내건 조건은 맨유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었습니다. 미러는 김민재의 에이전트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팀에 입단할 것이고 맨유 또한 그 조건을 달성할 때 입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재가 입단 조건을 걸자 맨유는 결국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이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맨유는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맨유는 남은 두 경기 중 최소 한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4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와의 계약서 사인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맨유와 김민재 측은 구두 합의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맨유는 지난해 9월부터 김민재에 관심을 보였고 그동안 숱한 공을 들였습니다. 시즌 후 열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인을 받을 계획인데 맨유는 이적료 6,500만 유로, 한국 돈 930억 원을 지불하기로 이미 밝혔기에 나폴리가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나폴리가 원하는 금액보다 200억 원이나 더 찔러주는 규모입니다.
김민재의 연봉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 매체는 김민재 에이전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영입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김민재는 나폴리가 지급해 줄 수 없는 연봉 900만 유로에 맨유와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이아웃 금액과 연봉이 확정되었고 이제 남아있던 마지막 조건인 맨유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거의 결정됐기에 사인만 남은 것입니다. 실제로 맨유는 김민재가 살 집까지 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민재의 맨유 이적설을 자주 보도하는 이탈리아 매체 일마티노는 맨유와 김민재 계약이 마무리됐으며 구단 차원에서 이미 김민재가 살 집을 마련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더리 엣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소개했는데 알더리 엣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맨유에 머문 김민재의 대선배 박지성이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김민재와 맨유의 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맨유는 이강인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라라서는 마요르카가 더 이상 이강인을 지키기 힘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2022-2023 시즌 리그 33경기에 출전해 6골과 5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 최고의 에이스로 발돋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에 나설 때면 뛰어난 상황 판단과 센스 넘치는 패스, 그리고 저돌적인 드리블로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몫은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스톤 빌라 등 여러 클럽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체는 디에고 시메온의 아틀레티코 감독이 이강인을 영입하고자 했지만 구단은 마요르카가 책정한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이제 맨유가 영입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스페인 렐레보를 인용해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에게 1,000만 유로 이상을 지불하길 원치 않는 가운데 맨유는 마요르카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그야말로 군기일학인데 마요르카에서 혼자 축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요르카는 스페인 알메리아에 위치한 파워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35라운드에서 패배했지만 마요르카 선수들 가운데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강인이 기록한 주요 스탯은 키패스 2회와 드리블 성공 89%, 그리고 지상 경합 성공 81%로 이날 경기 알메리아 수비에 유일하게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와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각각 7.6점과 7.5점을 부여했습니다. 마요르카 선수들은 물론 알메리아 선수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한 이강인을 맨유에서 영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진짜로 보도대로 맨유가 김민재와 이강인을 모두 데려간다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는데 두 선수가 간다면 팬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까지 맨유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제는 손흥민 선수에게 꿈을 찾아서 떠나라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대대적인 리빌딩이 필요하기에 이참에 새로운 선수들로 팀을 재건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새 선수가 맨유로 간다면 맨유는 바로 국민구단 등극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맨유가 맨시티에 대항해 우승을 하려면 송키디오의 김민재와 이강인까지 영입해야 합니다. 부디 맨유가 돈 많은 새로운 구단주를 만나 우리나라 선수들을 영입해 우승가 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